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대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대리행의 나머지 조항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잠깐 좀 재미를 위해서라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대리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이 됩니다. 부부간에 아니면 상속재산, 상속인이 재산에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대리지도 활용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매도인이 되게 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잔금 당시에 첨부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리권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대리권의 유무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통의 그럼 제 경험상 고령의 부모님 명의 재산을 자녀가 매도하는 경우, 그 경우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고령의 부모님이 명의를 재산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경우인데 좀 욕심을 부려서 아버지 재산을 돌아가시면 매각을 해서 그 매매 대금을 현금을 자기가 혼자서 다 가지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령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모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본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인데, 자녀가 등장하게 되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임장을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런데 이임장을 가져온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임장에 항상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합니다. 대리 발급도 아니고 본인이 발급됐다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특정을 시킵니다. 뭐 매도 매치자, 이임장, 첨부용. 그 사용의 용도가 이제 특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본인 자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공인중개 신고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인중개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그 법률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대리지도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하고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통신수단을 발달됐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라면 본인 직접 본인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사를. 그리고 고령인 경우에는 저는 촬영을 합니다. 그 의사표시가 정확한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무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대리에서 이제 사고는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하나씩 살펴본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한번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법조문 116조에서 127조까지 되는데 중간에 이제 표현들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는데 116조의 대리행위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 시간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 어떠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바로 116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라는 제도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합리적인 인간이고 행위 능력을 있을 것을 요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본인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게 법조문에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다시 제가 행능력 파트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좀 혼동해 올 수 있는데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거나 아니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행위 능력은 법률행위 영향이 없습니다. 그 둔 취지는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수십 년 전에는 자식을 통해서 이제 성년이 곧 될 자식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가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거래 행위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수단이 발달했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상 117조는 잘 출제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범위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이임장 작성하는데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 써놓고요. 이 체결과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서 범위를 정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이 118조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강행법규, 의무법규 할 때 설명을 드렸죠. 법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예상하고 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조항이 둔다고. 바로 이런 것이 그런 겁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수권 행위를 통해서 묵시적이든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수권행위 해석상 정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으로 118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각자 대리는 뭐냐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행사할지를 결정하거든요. 뭐 공동으로 행사하고 같이 도장을 의사결정을 하고 표현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도 같이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각자 대리가 원칙이랍니다. 법적으로 보충적으로 그런 규정을 둔 경우고요. 요 파트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그래 저번 시간에 갑, 을, 병 있죠? 대리인 이산 수권 하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갑의 의사는 을이 병과 대리 행위를 하기를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을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대리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관한 어떤 규정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을이 본인이 직접 대리 행위를 못한 경우는 갑에게 본인한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보면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복대리 제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법률에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또 혼도 시험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이 부분도요. 이제 복대리인에 대한 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자, 복대리인 권한도 나오고요. 요게 이제 배울 규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제 자기계약 개념과 쌍방대리 개념 배울 텐데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127조.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 등장인물 누구죠? 갑 본인. 그 다음에 을 대리입니다. 그 다음 병 상대방이죠. 근데 대리권 소멸 사유는 이들 간의 문제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본인 사망하는 경우. 대리 행위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리 행위를 시킬 때 신뢰관계가 기초로 된 사람을 뽑겠죠.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요. 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나 안 맡깁니다. 아무나 안 맡긴다는 얘기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된다는 거고 그런 것은 상속의 문제가 됐을 때 다 소멸되는 걸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법 규정의 대리권 소멸 사유로 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 사망할 때, 그다음 대리인 사망할 때 이 대리인 상속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맡길 겁니까? 미성년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년 후견 개시 사유. 이제 후견인 성년 후견, 항전 후견, 특별 후견이 있는데 성년 후견 개시는 아예 의사 능력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혼동게 뭐냐면 한정 후견 개시. 요건 아니에요. 성년 후견 개시 암기를 하십시오. 또 하나 파산. 이건 암기를 하십시오.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근데 시험 출제는 한정 후견만 개시, 한정 후견 개시를 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X지문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파산. 여기는 아직 출제된 것 같지만 회생은 또 다르니까 X입니다. 파산과 회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여담이지만 저도 공인중개 시험을 준비했고 합격을 했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비록 변호사고 법률 전문가지만 저도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조문들을 다 외웠습니다. 즉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조문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암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해하면서 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암기의 편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기를 하시는 거고 법률을 전공하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저 또한 이런 조문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공부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 자, 저는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훈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즉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거죠. 즉 대리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지문이 대리인은 알고 있었는데 뭐 본인은 몰랐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게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항상 대리인이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뭐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이면 그렇게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특별합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이행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원칙대로 대리인을 표준을 해서 결정해 보니까 대리인이 뭐 몰랐거나 과실이 없었어요. 뭐 사기 강박의 의사도 없고 어떠한 뭐 알았거나 악이겠죠. 근데 대리인이 그런 사정을 안 것도 아니에요. 몰랐어요. 또 과실 따져보니까 과실도 없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영향을 받지 않겠죠. 왜냐면 대리인은 선의 무과실이니까.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사정은 악이었고 과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인 규정입니다. 비록 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서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을 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1항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연결해서 좀 지문을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60조 이하부터는 이제 법조문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암기를 하시니 그래서 좋습니다. 자, 기출 33회를 보겠습니다.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속된다. 틀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아니죠. 본인에게 기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지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계약 생각하십시오. 매매계약을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했다. 매매계약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고 매매계약 때는 효과죠. 취소권은. 당사자에게 기속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의 뭐 효력에 따른 유효함에 따른 뭐 매매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등기 의무, 그리고 매매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사개무 의무 다 계약 당사자에게 기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취소권 또한 당사자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기속된다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자,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어요.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죠.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는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대리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흠결, 사기, 강박은 대리인을 표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지문과 아까 법조문을 같이 보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망해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자, 31회 이렇게 나오니까 혼동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혼동의 소지가 있는데 법조문하고 116조하고 같이 1항과 116조 1항과 이 기출지문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리인의 행위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 갑, 을, 병, 상대방, 대리인, 수권행위를 했어요.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행위를 했어요. 근데 을이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미성년자든 아니 한정 후견이든 특정 후견이든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법률을 행했어요. 매매계약 체결부터 가정하겠습니다. 행위 능력자가 요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갑은 을이 행위 능력자가 아님을 이유로 행위 능력자 아님 이유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합니다. 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비교한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나 부인하면 다르겠죠. 근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결국은 본인은 을이 행위 능력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대리인이 당시에 행위 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매매를 취소한다. 그 주장할 수 가능한데 이론적 가능한데 그게 요 조항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을이 행위 무능력자 이유로. 근데 본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니면 이유는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닐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닐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대리권의 범위. 자, 권한을 정하지 않는 단위는 보충 규정입니다. 대리인의 범위가 문제가 됐을 때 원칙적으로 본인이 을에게 숙권행했을 때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서면이든 문서로 이루어졌다면 그 문서의 해석일 거예요. 만약 구두상 이럴 때는 구두상의 정황이겠죠. 하지만 권한을 정하지 않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충 규정입니다. 그럼 다음 각고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외우십시오. 보존 행위.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뭘? 이용, 계량하는 행위입니다. 이용은 뭐 인대, 계량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호와 2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가 없냐면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 처분은 없죠. 처분은 X입니다. 자, 그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30회.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나왔죠.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면 각호의 행위만에다가 이것마다 기입한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하시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이용과 계량을 할 수 있는데 단서가 있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약에 권리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는 범위라면 그건 처분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딱 앞에 단서를 넣네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건 보존행위지 않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보존행위 때문에. 점조건은 다시 한번 보존 등기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그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다. 자, 각자 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가 독립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 제가 말씀드렸죠. 수권행위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수권행위가 어떻게 됐는지 보는 거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거의 따라야겠죠. 그게 아니면 원칙은 각자 대리 원칙이다. 먼저 대리인이 수인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니까 공동 대리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그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는 겁니다. 거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 기출 33회 임의 대리인 수인인 경우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 대리한다. 아니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 암기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임의 대리 복인권. 자, 복대리인 개념을 이겁니다. 먼저 하셨는데 갑, 을, 평. 갑이 본인 대리인이에요. 상대방. 갑의 의사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네가 을아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해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을의 사정으로 해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을 못할 거예요. 참 아프거나 아니면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그런데 복대리인 것은 을이 이 대리인을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X를. 복대리인.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갑을 위하여. 이게 체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 을이 주도해야 한다는 거죠. 복대리인은. 그럼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원하는 사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대리권 소멸 사유 했을 때 갑과 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거죠. 갑의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누가 대리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갑은 을에게 그 대리행위를 맡겼는데 을의 사정에 의해서 X 자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현실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갑의 입장에서 복대리인까지 동원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상상 바뀌거든요. 차라리 을을 숙권행위 처리하고 새로운 누군가를 뽑겠죠. 다만 이제 이런 법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X는 복대리인을 하지만 을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란 겁니다. 그게 하나뿐입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인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는 거. 그게 포인트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을이 X를 복대리인 선임할 때 언제 할 수 있냐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임의 대리인이죠. 숙권행위 때문에 법이 정한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숙권을 통해서 임의 대리입니다.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도우시면 됩니다. 그럼 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갑의 의사표시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죠. 그게 임의 대리입니다. 제가 신뢰관계 기초로 한다고 했죠. 그럼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원칙이겠죠. 그게 갑의 기대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의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못해요. 원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하면 가능하겠죠. 이 원칙적 금지하는 이유가 본인의 예상 바뀌고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신뢰관계가 기초한 거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 본인과 연락이 없고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빨리 반드시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급박한 사정, 시간적으로 쫓기는 경우,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냐? 그러면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뭐냐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두 번째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냥 너 대리권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의사에 부합되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선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원칙과 예의를 지금 섞어서 한 문장 만든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냐?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게 임의 대리권이에요. 미성년자는 법이 정해졌죠.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겁니다. 숙권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고 이런 경우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장을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 3.3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왜냐면 복대리인도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복대리인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대리인의 행위가. 그래서 요게 포인트고 계속 출제가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암기하십시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계속 나오죠. 33회에 나왔죠. 대리인을 대리한다.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는 겁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임의된 원칙적 법인권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문장인데 이렇게 문장하고 지금 법조문은 지금 매치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됩니다.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선임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원칙적으로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임의대리입니다. 주소는. 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임의대리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법정대리인의 복인권도 있는 겁니다. 자,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자,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본인, 대리, 상대방, 복대리인. 갑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인권이 없죠. 그럼 복대리는 무권대리인입니다. 이 대리 행위 자체는. 그것도 하나 기회인데 거기까지는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아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근군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X를 복대인 선임하고 이 사람이 대리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 그럼 무권대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규정 뭐냐면 승낙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에서 했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을이 병역을 행위를 할 때 대신에 너 을은 선임 감독, 네가 선임했으니까 그 감독 책임도 가져야 한다. 그 선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즉 X가 사고를 쳤을 때 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허락을 했지만 을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 조심해. 그런 조항입니다. 만약에 선임 감독을 X가 뭔가 행위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근데 그런 경우 사실 현실에서 많이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출제는 잘 돼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승낙이 있으면 복인권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임의 대리는 어떤 책임이 있다? 복대리에 대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선임이 갑에 지정한 사람이다. 갑이 지명한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을이 본인의 지명, 본인이 을아 좋아 복대인 선임하는데 내가 지명한 사람 해. 이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대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즉 대리인 입장에서는 네가 지명한 거니까 책임을 선임 감독 책임보다 더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알아서 책임하에 뽑았지만 복대리인을 이 경우에는 갑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요 책임보다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 줄여준 게 뭐냐? 부적임, 적절치 못한 사람을 이 사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적임자가 아니야. 또 성실하지 못해. 그거 알고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한테 즉 네가 이 사실 알았으면 본인한테 가봐. 네가 지명한 사람 적임자 아니고 분석시에 그것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 해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태만이 할 때, 게을리 할 때 책임이 없다. 그 경우가 아니면 이 경우에 때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줄은 겁니다. 1항과 비교했을 때 책임이 1항이 책임이 이만큼이라면 2항은 이만큼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실에서 실무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볼 것과 또 섞이면 혼동의 여지가 있거든요.